제가 이번에 읽은 책은 사람을 얻는 기술이라는 책인데요. 이 책을 읽고 제가 좀 많이 사람들한테 너무 잘못했었던 것도 많은 것 같고, 그리고 알면서도 모르고 넘어갔던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, 되게 사람들한테 어떻게 쉽게 접근해서 이렇게 친해질 수 있고, 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잘 써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책에 80가지 좀 넘게 써 있는데 제가 한 반 정도 준비했거든요. 나머지 반은 다음 시간 강의에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. 처음에 정상에 서고 싶다면 먼저 사람을 얻으라고 얘기를 하는데, 성공에 필요한 사람을 또 얻고, 또 행복을 함께할 사람을 얻고, 또 당신 삶에 밝고 따뜻한 등불이 되어줄 사람을 얻어야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래요. 혼자서 성공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 사람 기준에 맞게 얘기를 하자면, 그 사람은 뭐 혼자 자기가 성공했다 그러면 할 수도 있겠지만, 대부분 이렇게 성공을 하려면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나누고 관계를 맺고 이렇게 서로 나눠야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것처럼 내가 처음에 제가 대전에서 지낼 때는 성공과는 좀 먼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었었던 것 같아요. 노는 데 집중하는 친구들이었으니까. 그런데 지금은 이제 좀 환경이 바뀌어서 공부를 하고, 그리고 또 이제 좀 성공을 좀 생각을 하고 같이 이렇게 열심히 해나가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계속 살다 보니까, 그리고 계속 그런 사람들과 계속 관계를 맺고 지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많은 걸 얻어가는 것 같고, 그리고 되게 저도 모르게 하는 작은 성공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. 그런 것처럼 자기가 진짜 뭐 어떤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에 맞는 사람을 사귀어야 자기가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자기 목적에 맞게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. 처음에 실수를 보지도 듣지도 말라고 그래요. 성공한 사람들은 주변의 실수를 눈여겨보지 않는다. 동료의 실수를 그냥 무시해 버리고 만다. 이 책에 예시로 나왔던 게, 성공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식당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회의를 집중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, 점원이 와서 실수로 이렇게 발 아래 이렇게 그 테이블 아래다가 음식을 쏟은 거예요.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면 왜 이렇게 쏟았냐고 하면서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새로 받을 텐데, 그 되게 성공한 사람들은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할 때 그렇게 이렇게 누가 이렇게 실수를 하고 방해 요인이 생겨도 정말 큰일이 아니면 그냥 자기가 하던 거에만 계속 집중을 한다 그래요. 그래서 그리고 그 성공한 사람들이 그 식당의 VIP였기 때문에, 만약에 거기서 그 사람이 왜 당신이 이렇게 우리한테 쏟았냐 이런 식으로 따지고 뭐라고 했으면 그 사람은, 그 점원은 잘렸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 성공한 사람이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, 내가 만약에 그때 내가 하던 일을 집중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따졌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잘렸을 테고,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, 회의를 하는 상태에서 내가 그렇게 집중을 끊는 것도 좋지 않은 거라고. 그리고 또 우리도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 되게 작은 실수들을 많이 하고,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좀 큰 실수를 할 때도 있지만, 되게 맨날 그거 하나하나 이렇게 막 왜 이거 이렇게 했냐고 얘기하기보다는 한번 눈 감아주고, 한번 이렇게 얘기 없이 이렇게 도와주고,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서로 신뢰를 쌓아간다 그래요. 이 부분은 저도 참 잘 못했던 게, 작은 거 하나하나 이렇게 실수하는 게 있으면 가서 이렇게 바로 지적하고 도와주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덮어줄 수 있는 실수 같은 경우는 덮어주고, 이렇게 먼저 가서 도와주면서 서로, 그리고 그렇게 덮어주고 이렇게 베풀었던 게 그 사람도 알게 되면 되게 서로 좋은 신뢰가 쌓이고 되게 고마워한다 그래요.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서로 실수를 너무 이렇게 비난만 하지 말고 서로 한번 덮어주고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얘기를
이렇게 우리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귀신처럼 행동하라인데, 이렇게 사소한 행동을 통해 지금 당신의 동료들이 어떤 몸짓과 신체적 반응, 태도 등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상상해 보라는, 이게 어떤 말이냐면, 내가 이렇게 성은이 형이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좀 약간 표정이 어두우면 되게 성은이 형이 기분이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있잖아요. 그리고 뭐 저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면 어떻게 반응을 하니까 그걸 우리가 잘 얘기를 이렇게 덮어주거나 아니면 잘 해줘야 되고, 뭐 사소한 행동에 비춰지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. 이 사람을 어떻게 해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주고, 어떻게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렇게 좋아하는 걸 이렇게 해주고, 뭐 이렇게 어려워하는,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려워하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면 도움을 청하는 거니까 도와주고,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사람들이 우리끼리 이렇게 우리가 같이 있는 시간들이 되게 많은데 서로의 행동들을 보다 보면 서로가 어떤 걸 원하고 어떤 걸 싫어하는지를 조금은 아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도 서로가 싫어하는 거는 더 이렇게 그런 행동을 안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, 그리고 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을 한다면 우리도 도움을 주고, 이런 것처럼 한번 사람들마다 어떤 행동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거에 맞게 한번 우리가 도와주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세 번째는 두려움을 진실하게 전달하라인데, 두려움은 사람이 갖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래요. 그리고 자신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감추고 강한 척 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표현을 해서 용기를 갖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는데, 되게 자기가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. 막 되게 센 척 하는 사람들, 막 되게 쥐뿔도 없으면서 막 있는 척하고, 막 되게 좀 많이 떨리고 힘든데도 자기가 못할 것 같고 이런데도 막 억지로 하려다가 막 실패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내가 이 점에서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던가, 아니면 우리가 너무 되게 강한 척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. 사람들이 지내다 보면. 그래서 근데 오히려 그게 나중에 쌓이다 보면 일이 하나씩 터지는 거고, 그리고 계속 이런 걸 마음에 담아두고 살다 보면 다른 걸 더 못하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서라도 이렇게 서로 솔직하게 얘기를 많이 나누고, 그 어려운 거 있으면 어렵다 얘기하고, 그렇다고 그 사람이 작아지는 게 아니잖아요.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더 같이 발전해 나가는 거니까 우리도 같이 한번 이런 부분에서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일단.